예, 이제 좀 개인적 경험들에 대해서 개인이 경험했던 것들, 느꼈던 것들에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 제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자, 책을 읽자, 그리고 이야기 나눠보자 이렇게 말했을 때 첫 번째 죽음이라는 단어, 아니면 이런 읽자, 공부하자, 얘기 나누자가 아니라 그냥 흔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죽음이라는. 저는 막연함. 그냥 막연히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루에 몇 명씩 죽는데 나한테는 그냥 아득하게 느껴지는 어떤 것. 이철은 네. 어떠세요? 아득했으면 하는 게 아닐까. 이제 사실은 우리도 일상에서 죽음을 마주하는 순간들이 직접적인 경험들은 분명히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물론 그렇고요. 사실은 아득했으면 하는 거죠. 이게 나는 죽음이 멀리 떨어져 있기를, 그런 심정으로 좀 밀어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 죽음 왜 시시하지? 이 책에 보면 한 21페이지에 이런 챕터가 있어요. 남들한테만 생기는 일. 참 우리 TV 속에서나 우리 영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들, 특히 게임 속에서, 최근에는 사이버 세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난무합니까? 그러면서도 그 죽음들은 내 죽음이 아닌 거죠. 22페이지, 같은 책 22페이지에 보면 남들한테만 생긴다면 당연히 여러분한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인 거죠. 여러분이나 나 같은 보통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만 같아요. 다른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사실은 우리 모두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가해한 존재를 텔레비전의 허구라는 영향 안에 가두어 두는 쪽이 마음 편해서죠. 어쩌면 우리는 다룰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이 주제를 그렇게 많이 노출되는데도 저건 남의 일이야. 우리 무의식에선 그런 게 작동하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막연하고 당연히 죽는데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죽음하면. 무의식적인 그런 숨기고자 하는 기제는 이제 사실 우리 후반부에도 아마 그런 얘기들이나 책에서도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겠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사회가 그것들을 조금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이런 부모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이제 피해야 되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렇게 내재화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죽음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예. 흔히 많이 여러 책에서 다 언급하는 게 있잖아. 우리가 당연한 사실 하나는 있다. 죽는다는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 사실 외에는 우리는 다 몰라요. 언제 죽을지, 과연 죽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데 이렇게 모호해요. 죽는다는 사실 외에 인간은 태어났으면 죽는다. 이 당연한 이 하나의 명제 외에는 죽음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모호하고 모른다. 그런데 또 알려고도 안 한다. 숨겼다. 아마 이 책 3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현상과 왜 그렇게 됐는지까지를 얘기하는 책들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그런 얘기는 좀 뒤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는 죽음에 관해서 어떤 경험, 첫 경험? 내가 처음으로 죽음을 경험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제 첫 경험은 중학교 3학년 때였고, 중학교 때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그 중에 과학 선생님이 이제 젊은 나이, 한 40대 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폐암 진단을 받으시고 한 달도 안 돼서 돌아가셨던 그 기억이 저한테는 첫 경험인 것 같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죽은 경험은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저렇게 그냥 어제는 봤는데 오늘은 못 볼 수 있게 되는 거구나. 되게 얼떨떨하기도 하고, 사실 그 선생님의 죽음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안 알려주던가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그러니까 뭐 울어야 되는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몰랐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게 죽음을 처음 접한 게 아닐 거란 말이야. 아까도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듯이 TV나 소설이나 신문이나 아니면 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누군가의 죽음을 접했을 거란 말이야. 네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아는 가까운 타인이 죽었을 때, 이게 바로 조금은 타인과 가까운 타인, 그 중에서 또 가장 가까운 타인인 엄마나 아빠, 가족은 또 다를 것이고, 이렇게 타인의 죽음도 관계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가까운 가족의 죽음은 경험은 없나요, 혹시? 있어요. 제 외할머니의 죽음이 있었고, 그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이제 과학 선생님이야 사실 학교에서 1시간 정도 보는 사람인데, 제 외할머니, 우리 가족, 심지어 그때 당시에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 되게 예기치 못한 죽음이었어요. 갑자기 돌아가셔서 그냥 그 소식을 갑자기 듣게 됐고, 그 이후에 장례식 이런 것들도 되게 빨리빨리 지나갔던 기억? 제가 뭔가 마음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새가 없이 그냥 그 과정들이 빨리빨리 지나가 버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철호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죽음과 관련해서. 네, 저도 그 질문을 듣고 이제 첫 경험한 죽음의 기억과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죽음의 얘기가 떠올랐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기억하는 한 처음으로 떠올랐던 그 죽음은 사람은 아니었고요. 이제 키우던 강아지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제 단독주택에 이제 살 적에 이제 강아지를 길렀었거든요. 이제 주택 앞에는 이제 차들이 다니는 도로가 있고, 사실 이제 어렸을 때였는데 강아지가 없어졌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은 사실 한마디 말도 없으신, 직접 물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도 죽음을 좀 모르진 않았던 나이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묻지 않았었던 그 죽음, 아무도 말하지 않은 죽음이었던 거죠. 강아지는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었던 바로는 이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나갔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다,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게 나중에 이제 들어서 알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쉽사리 저도 못 물어보고 부모님들도 말씀을 안 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걸 저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죽음을 숨기고 싶었어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치 어린 나의 새끼가 죽음이라는 단어라든지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혹시 이 아이가 살날이 창창한 아이가 마치 삶이 단축되는 양? 왜 그럴까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장례식에도 안 데려가려고 해요. 요즘에 어린 아이들을 부모들이. 그죠? 그런 문화도 생겼고, 제사도 안 데려가려고 하고, 아예 죽음이라는 걸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마치 이 문명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저는 첫 경험이 비슷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그때 저희 아버지는 말해줬어. 그러니까 강아지가 개죠, 개.
걔가 쥐약을 먹고 죽었다는 거야.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중도 아니 얼마 지나서 알고 봤더니 복날에 끌고 가가지고, 예전엔 그랬어요. 다리 밑에서 가만히 씌워가지고 몽둥이로 패서 죽였다고. 그래야지 고기 맛이 좋아진다고. 아버지한테 완전히 사기당한 거죠.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기억. 그러니까 쥐약 먹고 죽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렸을 때 학교 앞, 진짜 학교 앞에서 병아리를 팔았어요. 그게 병아리가 키워서 다 이게 병든 병아리를 갖다 팔았던 건데, 수많은 아이들에게 죽음을 알려줬던 것들.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도 이런 애완견, 애완묘. 지금 저도 집에 이제 애완묘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데 딸한테 네가 장례식은 미리 준비해봐라. 미리 준비해라. 좀 내가 늙어가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좀 아이들과 함께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죽음에 대한 문화, 우리가 좀 성숙한 문화를 배워간다 할 때는 그것까지도 좀 같이 준비하라고. 그게 어떤 삶과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삶과 죽음도 같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제 할아버지가 중3 때인가 돌아가셨어요. 1986년 4월이었는데 중3 때. 4월 왜 기억하냐면 또 기억하는 게 인수분해를 수학에서 배우던 기간이었는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너 학교 가려면 가라. 근데 제가 할아버지를 참 좋아했었는데, 대학 때는 할아버지가 입던 코트를 입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그 안 버렸던 거. 근데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 아이니까 너는 장례하다가 학교 갔다 오고 싶으면 집에서 장례를 치렀죠. 우리 때는. 그랬던 경험. 점점 그렇게 죽음에서 아이들을 배제해 갔던 건 아닌가.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경험 있으세요? 네, 제가 아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가장 최근에 겪었던 죽음은 올해 저희 큰 할아버지, 제 할아버지 형님분이신 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좀 참여를 했었어요. 이제 일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이제 찾아뵙고, 다음 날 이제 묘지가 있어서 이렇게 묘를 만드는 것까지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장례 용어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시골이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택하지 않고 동네에다가 이제 묘를 써서 묻었는데, 사실 이제 되게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제 저희 큰할머니도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장례를 치렀었는데, 거의 더운 여름날 땡볕에 이제 계속 그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고 일꾼들이 이제 흙을 파서 묻고 이런 과정을 지켜봤었는데, 사실 생각나는 거는 이제 장인사와 그 일군 간의 이런 갈등,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왔다 저게 왔다. 이제 동네 분들이 또 이거를 해요. 이 일꾼들을 해요. 동네 분들이 하시는데, 그게 장인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데, 그 일꾼들은 이게 맞다, 네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막 수닥거리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절차들을 이제 유족들은 모르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렇게 의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장의사가 이제 지도를 해주죠. 그래서 유족은 이제 유족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큰아버지 이렇게 되시는데, 눈치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확인을 받고 장례 절차를 좀 진행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어쩌면 제가 기억하는 게 꽤 오래전이잖아요. 지금 오래간만에 듣는데, 이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는 저도 간만에 듣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장례 문화가 형식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족과 장례를 진행하는 사람들과의 갈등, 그러다 이 형식에 지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장 문화로 급속도로 바뀌면서 장례 문화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랬을까? 한국 사회가 상당히 빨리 화장 문화가 보급되고 했는데, 참 이런 것들은 한번 다음에 장례식에 관해서 할 때 한번 다뤄보면
좋다. 우리 사회는 왜 이렇게 변해됐을까? 장례 문화조차도. 오늘은 그거보다도 개인적인 경험들에 관한 거니까 혹시 뭐 치료자로서 상담하다가 죽음 관련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저는 이제 뭐 자세하게 제 뭐 일에 대해서 얘기는 하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제 회원분이라고 표현하시는 분 중에 이제 돌아가셨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것도 이제 뭐 그쵸, 이제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죽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멀지 않은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그분은 사실은 나이가 많으셨던 분은 아니었고 중년 정도의 나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호자분한테 이제 연락을 받았는데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왜 죽으셨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경위를 설명을 해주셨죠. 이제 또랑 같은 곳에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자살하신 건가요 혹시? 아니면 사고인가요? 이제 모르겠대요, 유족분들. 이제 제 기억으로 누나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좀 그거를 어떻게 경찰이나 이렇게 해서 좀 해야 되지 않냐 하니까 별로 이제 그러고 싶지 않다고 해서 얘기는 그렇게 되고, 그래서 혹시 뭐 장례식을 저희가 그러면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저희도 회원분이셨으니까 인사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장례 안 할 거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이시기도 했는데 장례를 치르지 않겠다 하셔서, 또 사실 저로서는 이제 제가 일을 할 때 초창기였었는데 그 자체도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몇 달간 계속 지켜보던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뭐 제대로 내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없구나, 그랬던 생각이 나서 죽음에 좀 무게가 같지 않구나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거를 또 말하지 못했어요. 다른 회원분들에게 또 말하지 못했었던, 좀 다른 데 가셔서 못 나오시게 됐다 이렇게만 좀 무마했었던 좀 기억이 있네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일하던 정신재활시설에서 거기에 참여하던 조현병 환자분이셨던 거죠. 네. 그죠? 참, 그러니까 약간 무게가 다르다. 빈소도 만들지 않고 장례도 없고 그저 빨리 해치웠네요. 그렇죠. 예, 참 그런 게 참 표현이 그렇지만 그래요. 혹시 오일혜 선생님은 또 자살예방센터에서도 예전에 1년 일하다가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경험도 있을 거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내담자의 죽음을 직접 경험한 적은 없고, 아무래도 딱 1년 자살예방센터에서 근무할 때의 기억이 가장 이제 죽음과 관련된 기억 중에, 치료자로서의 경험 중에 많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뭐 그렇게 뭐 딱 한 분의 이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가 그 당시에 행정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제 상담전화뿐만 아니라 행정전화도 이제 죽고 싶다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살예방센터에 딱 처음 들어가기도 하고 아무런 그런 경험이나 지식들이 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냥 들어주고 공감하라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전화를 받으면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까봐 좀 두려웠던, 그래서 전화 받기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그런 전화를 받거나 뭐 누가 저한테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 아직까지도 그렇게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비슷하죠. 저라고 익숙해지겠어요. 제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제 외래에 오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선생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죽어야 끝날 것 같아요. 이 삶이 역 같아서 죽지 않고 끝낼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저도. 그러면 실제로 그러면 어떤 때는 얘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럼 저는 그래요. 선생님 두렵다. 너 죽을까 봐. 때로는 나는 죽음이 두려워서, 난 죽음을 두려워했었다. 나는 지금도 죽음이 두렵다. 근데 한번 우리
한번 얘기해보자. 네가 정말 죽고 싶은 게 뭐고 네가 말하는 죽음은 또 뭐냐.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죽음과 선생님이 생각하는 죽음이 좀 다를 수도 있겠다. 한번 우리 죽음을 한번 얘기해보자. 어쩜 죽음이 뭔지 잘 우리 모르지 않냐. 그리고 그걸 소망한다는 건 좀 모순적이지 않냐. 한번 죽음 얘기해보고 진짜 네가 생각하는 죽음은 뭐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죽음 한번 우리 뭐가 정답인지 모르니까 한번 나눠보자.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왜 죽어야 되는지 진짜 죽이고 싶은 건 뭔지 한번 나눠보자고 시작하는데 진짜 섬찟섬찟하죠. 얘 죽으면 어떻게 하지? 저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전혀 익숙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럴 때. 아니 나는 죽음이 무서워 죽겠는데 죽고 싶다고 말하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주는 게 또 문제일 수 있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사례가 있는데 되게 가난한 아이야. 자기도 알아. 자기 집에 못 산다는 걸. 근데 너무나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우울하고. 근데 강아지를 그래서 입양을 했어. 유기견 입양센터에서. 근데 데려왔는데 얘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서 비실비실하고 아파. 병원에 갔더니 검사비가 알잖아요. 우리 유기견이나 이런 강아지들 검사하는데 이게 다 비보험이니까 몇십만 원이 나온 거야. 검사에서 나온 진단명이 수술을 요하는 중증의 질환인 거야. 수술하고 나도 건강할 거라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미치겠는 거야. 사실 또 화가 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몇백만 원이 들어가는 수술은 못할 것 같고 해도 그렇고 그럼 얘는 매일 아프고 이것 때문에 제 외래로운 거야. 얘가 힘들어해가지고. 그래서 걔도 수술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뭘 해주겠냐. 사실은 제가 했던 상담은 그 아이가 그 강아지를 잘 떠나보낼 수 있도록 앞에서 도와줬던 일들 그런 역할. 그래서 이건 수의사가 해야 되는 건가 제가 해야 되는 건가 좀 혼란스러웠지만 바로 이런 것들을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죽음은 사실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실은 잠깐만 고민해보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건데 어쩌면 우리가 안 보려고 했고 진짜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못했던 그런 주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는 가깝게 생각하자. 좀 많은 얘기를 하자. 죽음 계속 또 점점 압박이 오나요? 한번 계속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